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의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계 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가수의 이제 어떤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어떤 가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가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보았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소리가 있었지만 그 사적 대화만 있었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이제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의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하다 보면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 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가수에서 간정하는 것은 이 사고 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 비슷한 속도로 충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와 또는 비정상적인 속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가능했을 때의 소리나 이런 충격음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의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으로 감정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마쳤고 지금 오늘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2차 조사는 이제 조율 중이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 소리 없었는데 이 부분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피의자 회사에 있는 버스와 차량 브레이크 유사점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 보십니까? 1차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사고 당시에 초별 단위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제 간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좀 세밀하게 지금 참고인 조사 5명이 지금 구체적인 목격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과 맞추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전히 운전자 가실도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 착각으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실로는 이제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왜 인도 방향으로 꺾었느냐, 다른 쪽으로 이제 회피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운전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만약 급발진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그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좀 밝히는데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브리핑 통해서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좌회전이 그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좌회전 금지인 걸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운전자로서 그 지리에 익숙한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회전 금지로서 역주행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불일치하고 모순된 진술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운전 전문가이고 지리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역주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역주행으로 당황해서 운전자의 가실이 있는가? 역주행은 운전자의 가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발진하거나 속도가 이상해서 인도까지 돌진한 것이 기계 결함이냐 오로지 운전자 가실이냐 또 여전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 보면은 그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 그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경찰의 어떤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역주행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운전자 가실의 어떤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내가 이제 정상 속도로 나오다가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해야 내가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 예. 도로에서 나오거나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꾹 누를 수도 있는 개연성 이걸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로 실제 그 당시에 역주행한 것을 몰랐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 그래서 정말 이 가속 페달과 이 브레이크를 헷갈리지 않고 밟은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도 질문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운전자에 대해서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었는데 지금 압수수색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올 증거는 많진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에 있는 부분, 차량 안에 어떤 뭐 기계적 장치라든가 그 당시에 녹음, 녹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그 당사자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거 이상의 뭐 유죄를 입증할 만한 큰 증거 자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차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일단은 운전자도 현재는 기흉 때문에 이제 폐에 좀 그 피가 고여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흉 같은 거나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로 경과를 관찰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주일 이후에 조금 퇴원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요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고 워낙에 이제 큰 피해가 양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그 경찰에서도 단언컨대 운전자 가실이라고 입증을 못하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형사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도망갈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 실형을 이제 감당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그 남대문 경찰서장과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은 건지 울리지 않았다면 왜 울리지 않은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클락션 소리가 없었다는 게 남대문 경찰서장의 어떤 브리핑 내용 발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운전자가 최소한의 보행자 보호 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 점도 사실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그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하거나 인명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쪽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도 과실일 수 있고요. 다만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울려서 사람들한테
피해라라고 대표할 수 있는 몇 초, 1초의 시간만 줬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수사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운전자가 당시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브리핑 결과 들어보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였잖아요. 그 해당 버스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와 이 사고 차량 G80 버스와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페달과 그 버스의 페달을 분석을 하거나 모양을 봤을 때 오르간 페달이라고 해서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차에선 오르간 페달이 어떤 건데 여기선 어떤 거니까 혼동될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사실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인데요. 보통 급할 때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누르는 건 아니고 이제 감각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다 보니 이 모양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가수에서 이 페달 오작동과 관련한 감정을 했을 때 이 급발진이나 기계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이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그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의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 EDR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어떤 정밀 감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이 이루어집니까? 국가수에서 감정이 의미 있는 건 일단 현재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를 이제 감정을 해서 엔진 장치라든가 조향 장치라든가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국가수 연구원이 이제 증언을 한 내용 중에는 예. 일단은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국가수에서 급발진이 판단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가 전무하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급발진으로 감정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차량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같은 속도, 같은 지면에서 같은 날씨 환경에서 이 엑셀을 어느 정도 꾹 밟으면 이 속도가 나오는지 그 소리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향 소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 감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이후에 추모 현장이나 온라인에 그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좀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조롱글 작성자 남성 2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롱글 작성자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한 5건 정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적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라고 경찰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 청구 요건도 성립된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참사에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한 유족들을 향하거나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21시 26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병원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EDR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 능력이 낮아진 고위험 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 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EDR 외에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당분간 운전자 차모 씨의 퇴원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차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차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10개가 부러지고 폐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차 씨가 병원을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부딪힌 BMW와 소나타 차주 2명과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사고 기록 장치 EDR과 CCTV, 블랙박스 등 전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초점은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역주행을 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EDR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분석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감정 결과에 다른 기관이 참여해 자문해야 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DR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DR 기록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이런 사고를 분석하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추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주말에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와 오늘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호전된 만큼 다음 주말 이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계 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가수의 이제 어떤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어떤 가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가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보았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소리가 있었지만 그 사적 대화만 있었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이제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의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하다 보면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 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가수에서 간정하는 것은 이 사고 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 비슷한 속도로 충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와 또는 비정상적인 속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가능했을 때의 소리나 이런 충격음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의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으로 감정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마쳤고 지금 오늘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2차 조사는 이제 조율 중이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 소리 없었는데 이 부분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피의자 회사에 있는 버스와 차량 브레이크 유사점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차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사고 당시에 초별 단위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제 간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좀 세밀하게 지금 참고인 조사 5명이 지금 구체적인 목격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과 맞추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전히 운전자 가실도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 착각으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실로는 이제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왜 인도 방향으로 꺾었느냐, 다른 쪽으로 이제 회피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운전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만약 급발진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그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좀 밝히는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브리핑 통해서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좌회전이 그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좌회전 금지인 걸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운전자로서 그 지리에 익숙한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회전 금지로서 역주행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불일치하고 모순된 진술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운전 전문가이고 지리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역주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역주행으로 당황해서 운전자의 가실이 있는가? 역주행은 운전자의 가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발진하거나 속도가 이상해서 인도까지 돌진한 것이 기계 결함이냐 오로지 운전자 가실이냐 또 여전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 보면은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 그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경찰의 어떤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역주행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운전자 가실의 어떤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내가 이제 정상 속도로 나오다가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해야 내가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 예. 도로에서 나오거나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꾹 누를 수도 있는 개연성. 이걸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로 실제 그 당시에 역주행한 것을 몰랐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 그래서 정말 이 가속 페달과 이 브레이크를 헷갈리지 않고 밟은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도 질문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운전자에 대해서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었는데 지금 압수수색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올 증거는 많진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에 있는 부분, 차량 안에 어떤 뭐 기계적 장치라든가 그 당시에 녹음, 녹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이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그 당사자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거 이상의 뭐 유죄를 입증할 만한 큰 증거 자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차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일단은 운전자도 현재는 기흉 때문에 이제 폐에 좀 그 피가 고여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흉 같은 거나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로 경과를 관찰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주일 이후에 조금 퇴원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요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고 워낙에 이제 큰 피해가 양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그 경찰에서도 단언컨대 운전자 가실이라고 입증을 못하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형사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도망갈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 실형을 이제 감당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그 남대문 경찰서장과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은 건지, 울리지 않았다면 왜 울리지 않은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클락션 소리가 없었다는 게 남대문 경찰서장의 어떤 브리핑 내용 발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운전자가 최소한의 보행자 보호 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 점도 사실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 그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쪽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도 과실일 수 있고요. 다만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울려서 사람들한테 피해라라고 대표할 수 있는 몇 초, 1초의 시간만 줬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수사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가 당시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브리핑 결과 들어보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였잖아요. 그 해당 버스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와 이 사고 차량 G80 버스와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페달과 그 버스의 페달을 분석을 하거나 모양을 봤을 때 오르간 페달이라고 해서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차에선 오르간 페달이 어떤 건데 여기선 어떤 거니까 혼동될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사실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인데요. 보통 급할 때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누르는 건 아니고 이제 감각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다 보니 이 모양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가수에서 이 페달 오작동과 관련한 감정을 했을 때 이 급발진이나 기계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이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그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의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 EDR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어떤 정밀 감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이 이루어집니까? 국과수에서 감정이 의미 있는 건 일단 현재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를 이제 감정을 해서 엔진 장치라든가 조향 장치라든가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국가수 연구원이 이제 증언을 한 내용 중에는 일단은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국가수에서 급발진이 판단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가 전무하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급발진으로 감정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같은 속도, 같은 지면에서 같은 날씨 환경에서 이 엑셀을 어느 정도 꾹 밟으면 이 속도가 나오는지 그 소리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향 소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 감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추모 현장이나 온라인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좀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조롱글 작성자 남성 2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롱글 작성자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한 5건 정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적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라고 경찰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 청구 요건도 성립된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참사에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한 유족들을 향하거나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21시 26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부상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병원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EDR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 능력이 낮아진 고위험 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 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EDR 외에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당분간 운전자 차모 씨의 퇴원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차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차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10개가 부러지고 폐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차 씨가 병원을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부딪힌 BMW와 소나타 차주 2명과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사고 기록 장치 EDR과 CCTV, 블랙박스 등 전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초점은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역주행을 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EDR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분석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감정 결과에 다른 기관이 참여해 자문해야 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DR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DR 기록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이런 사고를 분석하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추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주말에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와 오늘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호전된 만큼 다음 주말 이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계 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가수의 이제 어떤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어떤 가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가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보았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소리가 있었지만 그 사적 대화만 있었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이제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의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당황한 내용만 있다고 하다 보면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 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가수에서 감정하는 것은 이 사고 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 비슷한 속도로 충격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와 또는 비정상적인 속도,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가능했을 때의 소리나 이런 충격음에 대한 어떤 비교 분석의 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으로 감정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전문가 의견이 나오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1차 조사는 마쳤고 지금 오늘 경찰 브리핑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만 2차 조사는 이제 조율 중이다,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나온 거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 소리 없었는데 이 부분 추가 조사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수사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필요하다. 그리고 피의자 회사에 있는 버스와 차량 브레이크 유사점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차 조사 과정에서는 이제 사고 당시에 초별 단위로 어떤 상황인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제 간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좀 세밀하게 지금 참고인 조사 5명이 지금 구체적인 목격담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맞추어서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전히 운전자 가실도 열려 있기 때문에 혹시 착각으로 페달 조작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실로는 이제 조향장치, 그러니까 핸들을 왜 인도 방향으로 꺾었느냐, 다른 쪽으로 이제 회피하거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운전자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만약 급발진이나 기계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그 당시에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보시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될 여지가 있어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의 미진한 부분을 좀 밝히는데 집중적으로 그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지금 브리핑 통해서 알려졌는데 운전자가 좌회전이 그쪽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좌회전 금지인 걸 몰랐다 이런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운전자로서 그 지리에 익숙한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회전 금지로서 역주행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사실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불일치하고 모순된 진술로 보일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요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개연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운전 전문가이고 지리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역주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역주행으로 당황해서 운전자의 가실이 있는가? 역주행은 운전자의 가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발진하거나 속도가 이상해서 인도까지 돌진한 것이 기계 결함이냐 오로지 운전자 가실이냐 또 여전한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 보면은 주차장을 나와서 일방통행 그 진입 시점 정도에는 역주행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경찰의 어떤 추측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한 이후에 역주행이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운전자 가실의 어떤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내가 이제 정상 속도로 나오다가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고 회피해야 내가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 예. 도로에서 나오거나 우회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꾹 누를 수도 있는 개연성. 이걸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거짓말 탐지기로 실제 그 당시에 역주행한 것을 몰랐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예. 두 번째 그래서 정말 이 가속 페달과 이 브레이크를 헷갈리지 않고 밟은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들도 질문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운전자에 대해서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이나 출국 금지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었는데 지금 압수수색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올 증거는 많진 않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차량 안에 있는 부분, 차량 안에 어떤 뭐 기계적 장치라든가 그 당시에 녹음, 녹화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그 당사자들이 휴대전화로 어떤 대화를 했는가 그거 이상의 뭐 유죄를 입증할 만한 큰 증거 자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지금 구속영장 신청도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차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일단은 운전자도 현재는 기흉 때문에 이제 폐에 좀 그 피가 고여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흉 같은 거나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로 경과를 관찰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일주일 이후에 조금 퇴원 이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요건 됩니까?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있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고 워낙에 이제 큰 피해가 양산된 사안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도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요. 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그 경찰에서도 단언컨대 운전자 가실이라고 입증을 못하는 것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형사사건 중에 무죄가 나오는 사건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도망갈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혹여라도 유죄가 나오면 그때 실형을 이제 감당하는 거고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그 남대문 경찰서장과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 중에 하나가 클락션을 울리지 않은 건지 울리지 않았다면 왜 울리지 않은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보게 되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클락션 소리가 없었다는 게 남대문 경찰서장의 어떤 브리핑 내용 발표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운전자가 최소한의 보행자 보호 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 점도 사실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인명구조를 하거나 인명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도 운전자의 의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쪽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도 과실일 수 있고요. 다만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찰나의 순간이라서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울려서 사람들한테
피해라라고 대표할 수 있는 몇 초, 1초의 시간만 줬더라도 한 명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조치는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 수사의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운전자가 당시에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브리핑 결과 들어보니까 그 버스 운전기사였잖아요. 그 해당 버스와 평소에 운전하던 버스와 이 사고 차량 G80 버스와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의 페달과 그 버스의 페달을 분석을 하거나 모양을 봤을 때 오르간 페달이라고 해서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차에선 오르간 페달이 어떤 건데 여기선 어떤 거니까 혼동될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사실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인데요. 보통 급할 때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누르는 건 아니고 이제 감각적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다 보니 이 모양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국가수에서 이 페달 오작동과 관련한 감정을 했을 때 이 급발진이나 기계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이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오작동할 가능성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그 사고 차량 운전자가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과수의 이제 급발진 관련해서 EDR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국과수에서 어떤 정밀 감성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이 이루어집니까? 국과수에서 감정이 의미 있는 건 일단 현재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지를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차량 자체를 이제 감정을 해서 엔진 장치라든가 조향 장치라든가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국가수 연구원이 이제 증언을 한 내용 중에는 예. 일단은 급발진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서 국가수에서 급발진이 판단이 나온 상황, 그러니까 급발진으로 감정된 사례가 전무하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급발진으로 감정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운전했을 때 그 같은 속도, 같은 지면에서 같은 날씨 환경에서 이 엑셀을 어느 정도 꼭 밟으면 이 속도가 나오는지 그 소리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향 소리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예.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밀 감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이후에 추모 현장이나 온라인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좀 올라와서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조롱글 작성자 남성 2명을 입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롱글 작성자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온라인 게시글에서도 한 5건 정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적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라고 경찰에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범죄이고 범죄라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배상 청구 요건도 성립된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혹여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참사에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한 유족들을 향하거나 또 대중들에게 이렇게 이제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21시 26분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수사 진행 상황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4일 병원에 방문하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 증거물 조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였으며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급발진,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12개소의 CCTV 영상, 차량 4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감정기관과의 합동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 기록 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 혹시 피해자 상태는 어때요? 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 유가족한테 할 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EDR이라 지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한두 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 능력이 낮아진 고위험 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 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EDR 외에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당분간 운전자 차모 씨의 퇴원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차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차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10개가 부러지고 폐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차 씨가 병원을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체포영장과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부딪힌 BMW와 소나타 차주 2명과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사고 기록 장치 EDR과 CCTV, 블랙박스 등 전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초점은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역주행을 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EDR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분석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감정 결과에 다른 기관이 참여해 자문해야 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DR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DR 기록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이런 사고를 분석하는 데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의 추가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주말에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어제와 오늘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호전된 만큼 다음 주말 이전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수사 진행 상황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브리핑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중간 수사 결과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사 일정, 지금까지 확인된 일정을 이제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운전자나 운전자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기계 결함,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참고인 조사라든가 피의자 조사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국가수의 이제 어떤 차량 감정이나 정밀 기관에 의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차량에 어떤 가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전자의 가실이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임할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에서는 이게 기계 결함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착오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속보 보았을 때 블랙박스에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없었다. 소리가 있었지만 그 사적 대화만 있었지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급발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본인이 이제 무혐의든 무죄를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블랙박스의 녹음 자체에는 사고에 관한 전후 경위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내용만 있다고 하다 보면 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블랙박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적 소리가 들어왔느냐 이런 것들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만으로는 우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가수에서 감정하는 것은 이 사고 난 가해 차량에 대해서 정밀 감식을 해서 실제 제동장치나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이미 파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으로 실제 비슷한 도로주행 여건에서